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원입니다. 세계 축구의 대통령 피파 블래터 회장이 5선 연임에 성공한 지 나흘 만에 전격 사임을 밝혔는데요. 17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비리 의혹에 의한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습니다. 이제 피파의 다음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명예회장도 출마 의사를 시사했는데요. 앞으로 청정 피파를 기대해보면서 지난 축구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아스널이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2년 연속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전반 40분 아스널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산체의 도움을 받은 월콧의 발리 슛이었습니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산체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수비수들의 혼을 빼놓은 골이었습니다. 후반 17분 아스널의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의 메르테사커의 헤딩 추가골이었습니다. 아스널은 작정한 듯 경기 끝나기 직전에 또 한 골을 뽑았습니다. 지루의 골로 아스널은 4대0 완승을 거두며 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2연패에 성공한 아스널은 12회 우승으로 맨유를 제치고 FA컵 최다 우승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에서 포항과 전북은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골을 내지는 못했지만 경기는 더위만큼 뜨거웠습니다. 포항의 김승대가 골문까지 치고 나갔지만 골문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전북은 슈팅 찬스를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에닝요의 측면 돌파가 살아나지 못하자 이동국이 고립되고 맙니다. 후반 5분 포항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고무열이 슈팅을 했지만 골문을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고무열이 수비수를 무너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각이 없는 상황에서의 슈팅이었습니다. 전북도 후반 36분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에두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동국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줬으나 포항 수비수의 몸이 한 박자 더 빨랐습니다. 결국 두 팀은 90분 내내 이어진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올리는 데 실패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은 정조국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인천에게 이겼습니다. 두 팀은 경기 초반 상대 공격수들을 봉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플레이로 인천의 공격은 번번이 서울 수비수에게 막힙니다. 인천이 간신히 살린 공도 결국 서울이 헤딩으로 차단하고 맙니다. 막고 막히는 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반 14분 서울의 고명진이 코너킥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1분 후 서울의 정조국이 결승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조국이 서울 유니폼을 입은 지 2년 6개월 만에 얻은 골에 동료 선수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결국 서울은 효과적인 수비를 펼쳐 정조국의 골을 잘 지켜내 안방에서 값진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인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안승호,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최대 화제 단연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프로야구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승엽 선수 지난 수요일이죠. 포항구장에서 개인 통산 400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1995년에 네. 프로 데뷔를 하고 첫 홈런을 쳤는데요. 그때만 해도 얼굴에 여드름이 가시지 않아 소년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20년 만에 400호 홈런이죠. 400호 홈런 쳤는데 이승엽 선수 정말 대단한 게요. 그
그 20년 중에 8년을 해외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기록은 가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그 28살에 가서 35까지 이제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랑 요미우리 팀에서 뛰는데요.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타자 특히 거포들한테는 그 절정의 기량을 보낼 수 있는 전성기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빼고도 400 홈런을 쳤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8년인데 그 이승엽 선수 아마 8년을 국내에서 뛰었다면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개인 한 시즌에 35개씩은 쳤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개인 통산 홈런 수가 700개 정도가 거의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대단한지 그게 보이고요. 이승엽 선수가 이번에 그 400 홈런을 치는 여정을 보면서 하나 또 느낀 게 있어요. 네. 지난 그 2003년에 이승엽 선수가 홈런 56개를 칠 때 사실은 그 전국의 매스컴, 그러니까 미디어들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쵸. 대단한 관심이었는데 그때 사실 가장 예민했던 사람은 이승엽 선수가 아니고 삼성 사령탑이던 김웅영 감독이었거든요. 너무 기자들이 많고 카메라 많고 그러니까 훈련에 좀 지장을 받는 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해에는 이승엽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적인 시즌이었는데 팀 성적은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3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그 여파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그냥 탈락을 하거든요. 너무 그 분위기가 휩쓸렸던 거죠. 이번에는 물론 이번에도 관심이 컸죠. 포항구장에도 엄청나게 미디어가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이승엽 선수가 개인 훈련을 빨리 끝내고 경기 전에 좀 빨리 좀 이렇게 그 라커룸 뒤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양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에 영향을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좀 노력을 하면서 그 삼성이 이승엽 선수의 대기록을 세우면서도 주중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네, 물론 이승엽 선수 400호 홈런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요. 홈런볼 가격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이 홈런볼을 가져간 분이 천안에서 네. 아내 모르게 몰래 이렇게 포항까지 야구를 보러 오셨다고 하죠. 대단한 야구 강의 네. 가져가셨는데 네. 참고로 뭐 300호 홈런볼이 1억 2천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 몇 배 더 비싼 금액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용꿈을 꾸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400호 홈런볼의 진짜 주인 이승엽과 400호 홈런볼을 주운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만 부러워하고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 함께 하시죠. 무승부로 흥한 자 무승부로 망하리라. 평소 무승부 예측을 안 했던 허재원 기자로 인해 축구 전원 적중에는 실패했습니다. 인천과 수원이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아스널과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 이어서 야구 3세판 예측 결과 보시겠습니다. 넥센과 SK가 12회 연장까지 갔지만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변비 야구라는 오명을 얻었고요. 한화, 삼성, NC는 시원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넥센과 SK의 무승부가 전문가들의 높은 적중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는 막힘없는 높은 적중률을 부탁드려요. 네, 야구 전문가들이 입버릇처럼 야구는 무승부가 없다라고 했는데 넥센과 SK가 무승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야구도. 근데 메이저리그는 원칙적으로 무승부가 네. 없죠. 승부가 날 때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그냥 뭐 밤 새도록 하고요. 국내 프로야구는 몇 번 제도가 바뀌었어요. 연장 15회까지 하다가 네. 승부를 못 가리면 무승부로 처리했다가 과거에는 시간 제한도 줬습니다. 축구처럼 10시 반이 딱 되면은 네. 귀가 시간이다 하고 이제 뭐 대중교통도 감안해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딱 그 새로운 이닝이 안 들어가서 무승부 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12회까지 승부를 못 가리면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승부라는 게 정말 안 나옵니다. 지난해 총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경기 수가 576경기였는데요. 무승부 몇 차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유지현 그래도 아나운서. 한 3차례는 나오지 않았어요? 세 차례요? 네. 예, 아주 근접했는데요. 7번. 아. 7번 나왔으니까 그게 비율로 따지면은 잠깐 계산을 좀 좀 더 해볼까요? 썼어야 되네요. 1.2% 정도 나옵니다. 1.2%니까 100경기 정도 하면 한 경기 나올까 한 말까 경기. 보니까 그게 사실 무승부를 사실 예측한다는 건 좀 비정상적이죠. 저는 네. 이번에 뭐 틀린 거를 두고는 뭐 이렇게 뭐 자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딜 가나 이 무승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천과 수원이요. 프로축구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전원 적중에 실패했어요. 저는 뭐 무승부 예상을 잘 안 합니다. 네. 무승부가 나오는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나머지 2명의 기자가 무승부를 맞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저는- 대세를 좀 따르시는 게 좋지 아니, 않을까. 무승부 안 합니다. 예, 허재영 기자가 보면 또 메이저리그 스타일이에요. 무승부 없이 간다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야구 담당도 꽤 네, 했었는데. 해외파세요, 해외파. 예, 뭐 곧 돌아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야구장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한 줄 평과 기자들의 치열한 적중률 싸움이 있습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 바로 시작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서 안승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요, 롯데와 기아, 뭐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괜찮은 위치에서 서로 맞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이번 대결의 관심 포인트는 롯데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다는 거. 그거거든요. 네. 예. 롯데는 올해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난 주중까지 홈에서 열린 경기에 19승 9패를 거뒀거든요. 원정에서 기록한 9승 18패보다 월등한 성적을 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롯데가 홈에서만 경기를 하면 홈런 포수 상을 대량으로 가동을 시켰는데요. 홈 28경기에서 남긴 홈런 수가 무려 55개나 됩니다. 예, 원정 27경기에서 홈런 수가 29개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롯데의 안방 강세가 여러모로 뚜렷했습니다. 롯데는 지난 주중 삼성과 3연전에서 이승엽에게 400홈런을 맞으며 수입까지 당했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는데요. 과연 안방에서 슈퍼 거인으로도 다시 변신하는 효과가 이번에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주중이었죠. 에이스 양현종이 1안타 완봉승을 거두는 등 두산과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맞춰서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기아는 원정 경기에서는 13승 14패를 달려 홈 경기와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기아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홈구장이라는 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롯데가 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의 안방 강세가 이번에도 지속이 될까요? 3세판으로 미리 살펴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만이 초순에 약한 롯데 거인 흔들어 볼까라는 말로 기아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공포의 안방 거인이라는 말로 이원만 기자도 롯데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가 삼성과 NC의 경기를 빗대어서 삼성의 지명 방어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경기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통합 5연패에 도전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 몇 팀이 삼성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유력 후보가 하나가 NC 다이노스입니다. 네. NC는 보면 통합 5연패를 노리는 삼성 견제 세력을 좀 뽑히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는 20승을 거두며 월간 최다승 타이 기록을 작성했죠. 그러나 그 기세를 6월까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이죠. LG와 마산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NC는 지난 5월 승승장구하는 동안 월간 팀 타율 3할에 팀 방어율 3.42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에서는 무엇보다 마운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NC는 지난 주 3경기에서 모두 30실점을 했습니다. 마운드에서 다시 흐름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시 삼성은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몇몇 팀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만큼은 큰 기복 없는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삼성은 파도에 휩쓸려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 항공모함을 닮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지난 주중까지 팀 방어율 3.84로 1위, 팀 타율 2할 8푼 6리로 2위를 달리는 등 각 부분에서 고루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이 전반적으로 전력이 안정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5월 흐름이 NC는 좀 꺾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 요동치지 않는 삼성과 오르락 내리락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NC의 대결,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참고하시죠. 네, 야구 3세판의 승리 깡패, 삼성의 올인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여름 사자들이 더 강해진다라는 한 줄 평을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삼성의 지명 방어전이라는 말로, 이원만 기자, 롯데전 수입의 기세를 이유로 삼성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넥센이 하나를 상대로 지난 4일 한 이닝에 10점을 뽑아내는 화력을 과시했었습니다. 두산전에도 그 화력이 통할까요? 3세판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벤 행켄이라는 에이스를, 안승호 기자는 새로운 에이스 스나이더를 언급하면서 넥센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넥센이 의외로 홈에서 약하다라면서 두산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SK와 LG의 오늘 경기 예상도 함께 하시죠. 네, 3명 모두 공 3개씩을 주면서 LG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허약한 SK 타선이라는 표현으로, 이원만 기자, 무기력한 SK 타선이라는 말로 SK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사생결단 경인선 시리즈라는 말로 LG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 축구 3세판에서도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이제 내일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운명의 단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최강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난다고요? 네,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빅매치가 성사가 됐는데요. 바르셀로나가 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국 리그와 컵대회, 챔피언스리그까지 3관왕을 2번 차지한 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그 대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프리메라 리가와 구강컵 모두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결승전 명단에도 최정예의 멤버를 모두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종아리 부상을 당했던 이니에스타까지 정상적으로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121골을 합작해낸 MSN 트리오가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사상 첫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이 1996년이었으니까 무려 19년 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핵심 수비수 키엘리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됐는데요. 훈련 중에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의 철벽 수비를 이뤘던 3백 구성이 어렵게 됐고, 대신 바르잘리와 보누치를 중심으로 포백 라인을 가동할 생각인데 바르잘리마저도 허벅지 부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결승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정상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내야 하는 유벤투스로서는 수비진의 균열이 가면서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창과 유벤투스의 방패의 대결인데요.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자국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까지 싹쓸이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허재원 기자, 두 번째 트래블을 기대해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MSG보다 중독성 강한 MSN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바르셀로나의 창이 유벤투스의 방패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열릴 K리그 클래식 상황도 짚어봐야겠죠. 최근 주춤하고 있는 선두 전북, 상승세의 서울을 전주 홈으로 불러들인다고요. 네, 전북이 여전히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요. 성남에 역전패를 당했고 포항과는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죠. 닭공이 도대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공격이 부진합니다. 2위 수원과 승점 차이가 여전히 8점 정도 되지만 수원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데 서울을 보약 삼아서 다시 치고 올라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올 시즌에 전주 홈에서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 전북의 자신감을 뒷받침합니다. 시즌 첫 대결에서도 서울을 꺾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가 넘칩니다. 반면에 서울은 6경기 연속 무패의 상승세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3무를 거뒀는데요. 순위도 6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상위권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리그 초반 7경기와 이후 6경기를 비교하면 상승세가 더욱 뚜렷한데요. 7라운드까지 2승 1무 4패에 그치면서 하위권으로 추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급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박주영과 정주국 등 주축 공격수들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수비도 믿음직스럽습니다. 4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 제주와의 승점 차이가 단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추가한다면 선두권 도약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은 주춤하고 서울은 상승세라고 하지만 무대는 전북의 안방입니다.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주춤하고 있는 전북과 상승세의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궁금하죠? 3세판으로 미리 살펴보시죠.
네, 전북의 승리로 허재원 기자와 김동완 해설가가 의견 일치를 갖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2경기 쉬었기 때문에 김동완 해설가는 로테이션 파워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전북이 유리한 경기를 이끌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전주성 승률 100% 깨지나라는 말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네요. 다음은 FIFA A매치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만이 K리그의 힘을 보여줘라는 말로 한국 승리에 공 4개를 걸어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평가전은 시험 무대라면서 김동완 해설가는 아랍에미리트가 진화되고 있다라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여파가 스포츠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300만 돌파를 했던 프로야구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프로야구가 그 시즌 출발점이죠. 4월에 관중점도 그 흥행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날씨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5월 들어서는 롯데와 기아 또는 하나 같은 팬층이 두터운 팀이 호성적을 내면서 상당히 그 흥행에 호재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 메르스 악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중 흥행도 흥행이지만 사실 걱정이 많아요. 근데 지난 주중이었죠. 목동 경기에서 하나 김성근 감독이 그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뭐 떡아웃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사실은 그 우려를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 한 명이 사실은 그 메르스가 그 감염이 되면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구단 같이 뭐 단체로 움직이는 네, 종목이기 네. 때문에 구단 문제가 있고 리그 자체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경기 전에 관중석을 보고 서로를 보면서 메르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빨리 좀 이렇게 메르스 전국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프로야구가 다시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메르스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포츠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